저는 오늘 73살의 나이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며 지난 42년을 수술실에서 완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보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이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000건이 넘는 응급 심장 수술을 집도한 심혈관 외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 85%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동맥내벽을 조용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당장 저를 위해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10걸음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이제 멈추십시오. 약간 숨이 차는 느낌이 드셨습니까? 잠시라도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까? 가슴 왼쪽을 만져보십시오. 힘주어 눌러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한 박자라도 건너뛰는 느낌이 드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지난 겨울 새벽 3시 15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8살의 박 씨라는 남성이 강남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20분 후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를 우리 병원으로 데려왔을 때 저에게는 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4분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열었을 때 저는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의 관상동맥은 낡은 수도관처럼 보였고 수십 년 동안 쌓인 침전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분노하게 만든 것은 이것입니다. 석 달 전에 박 씨는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의 담당 의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에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한 지 2주 후, 저는 그에게 일상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4,000명이 넘는 환자에게서 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도 모르게 심혈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일정을 따르고 있었고, 그의 담당 의사들은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서울에서만 87명이 급성 심장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죽음이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수십 년간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세계의 주요 한국 병원, 연구진과 협력한 결과 저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한 24시간 회복 주기로 작동합니다. 심혈관 시스템의 모든 세포는 특정 시간대에 스스로를 치유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생활은 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아침을 먹을 때, 단 1시간이라도 너무 늦게 잠들 때, 몸이 취약한 시기에 운동할 때, 여러분은 동맥벽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이 균열들은 일반 검사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달마다 이 작은 손상들이 축적되어 치명적인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24시간 법칙이라고 부르며 5년 전 환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로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법칙은 단순하지만 극도로 정확합니다. 24시간마다 3개의 중요한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거나 파괴합니다. 이 시간대를 단 30분만 놓쳐도 동맥벽을 공격하는 염증 단백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시간대를 정확히 맞추면 잠자는 동안 손상을 복구하는 보호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에 관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식단 프로그램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상 활동을 몸의 자연스러운 세포 시계와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심장 질환 위험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정확한 시간별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아침 9시 전에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지금 숨겨진 손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이 왜 그렇게 긴급한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73살이고 지난달 49세의 여성이 여러분 중 85%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지르고 있는 똑같은 실수 때문에 제 수술대에서 사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 씨였고 서울 강남의 수학교사였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들어왔습니다. 10분 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가슴을 열었을 때 저는 22년간의 심혈관 외과 경력 후에도 제 손을 떨게 만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관상동맥은 80세 만성 흡연자의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평생 담배 한 개비도 피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즉시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손가락을 목에, 턱 바로 아래에 대고 맥박을 찾으십시오. 10초 동안 박동을 세어보십시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합니까? 예상치 못하게 건너뛰거나 빨라집니까? 단 한 번이라도 불규칙한 박동을 느꼈다면 여러분의 몸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일반 검진에서 놓치는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건이 넘는 응급 심장 수술을 집도했으며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무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죽일 심장마비는 유전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제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에 여러분이 한 일 때문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 특정한 6시간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동맥벽을 파괴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제가 3년 전 환자들의 정확한 일상 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발견한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급성 심정지를 겪은 환자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압 측정값과는 전혀 관계없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식사를 언제 하는지, 언제 잠을 자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2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지였습니다. 박 여사의 부검 결과 동맥벽 전체에 미세한 파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파열은 높은 콜레스테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급증하는 염증이 원인이었습니다. 남편과 면담했을 때 그는 박 여사가 15년 동안 저녁 수업이 끝난 직후인 밤 8시 30분에 저녁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밥, 국, 반찬으로 푸짐하게 먹은 후 11시에 잠들 때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혈관에 작은 손상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신체는 가장 깊은 회복 주기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포들이 낮 동안 축적된 손상을 치유하는 보호 효소를 방출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 과정은 소화계가 활발히 작동하지 않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큰 식사를 하면 신체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거나 동맥벽을 회복해야 하는데 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위장은 식사를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혈류를 요구합니다.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동안 동맥의 미세한 파열을 치유해야 할 보호 효소는 전혀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 작은 파열들은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밤 또 늦게 먹습니다. 더 많은 파열, 더 많은 염증. 이것이 몇 달, 몇 년, 수십 년 동안 계속됩니다. 파열이 축적되어 거친 반점이 됩니다. 이 거친 반점들이 혈류에 떠다니는 콜레스테롤 입자를 붙잡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막힘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마지막 검진에서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인 이유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 루틴의 시간이 콜레스테롤을 가두는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24시간 법칙이라고 부르며 이는 신체의 자연적인 세포 회복 일정과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동기화하는 것에 기반합니다. 첫째, 식사 시간대. 둘째, 활동 패턴. 셋째, 수면 시간. 이 세 가지 요소가 내부 회복 주기와 어긋나면 제가 말하는 심혈관 부채가 생깁니다. 어긋난 채로 사는 매일이 더 많은 부채를 축적합니다. 결국 신체가 갚을 수 없게 되고 치명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무엇이 위태로운지 아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67세 퇴직 우체부였던 초혜 씨가 가벼운 어지러움을 느낀 후 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의 동맥 막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24시간 법칙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90일 만에 추적 영상 검사에서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혈액 내 염증 지표가 62% 감소했습니다. 동맥의 연한 플라크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는 수술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이 법칙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은 우리가 골든타임, 즉 손상이 아직 회복 가능한 중요한 시간대에 그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실수가 어떻게 동맥을 안쪽부터 파괴하는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85%가 모르는 채로 하고 있는 일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신체 내부에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정밀한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심장세포, 동맥벽, 혈관, 이 모든 것이 정확한 24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다음 날은 거르고 그 다음 날은 9시에 먹으면 심혈관계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신체는 언제 보호 효소를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언제 회복 과정을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혼란, 이 끊임없는 방해가 동맥벽을 찢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신체는 취약 시간대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2시간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혈액이 더 끈적해지며 동맥벽이 최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이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이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체에는 방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일관된 루틴을 따라왔다면 동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정확히 산화질소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일정이 혼란스럽다면 무작위 시간에 먹고 다른 시간에 자고 내키는 대로 운동한다면 이 보호막은 절대 형성되지 않습니다. 동맥벽이 벗겨지고 노출된 채로 남습니다. 박 씨라는 환자에게서 이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3년 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 왔습니다. 68세, 퇴직 공무원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약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왜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가슴 통증이 계속 악화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십니까?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때로는 오후 6시, 때로는 8시, 때로는 배고프지 않으면 아예 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소화계는 전체 회복 주기를 완료하는데 정확히 12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은 오후 6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 날은 밤 9시에 먹으면 이 주기를 방해합니다. 위장이 잘못된 시간에 산을 생성합니다. 장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이 혈액에서 염증성 화합물을 처리하고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화합물들이 혈류에 남아서 동맥을 순환하며 매 심장 박동마다 섬세한 내벽을 긁고 손상시킵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 미세한 상처들이 축적됩니다. 우리 몸은 작은 패치를 형성하여 이를 복구하려고 하지만 이 패치들은 거칠고 끈적거리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이 거친 부분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칼슘 침전물이 형성됩니다.
백혈구가 감염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 부위로 몰려듭니다. 층층이 플라크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경고 없이 이 플라크 조각이 떨어져 나와 혈전을 형성하고 심장이나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불규칙한 시간, 관리의 결과입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식사하고 매일 밤 무작위 시간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동맥벽에 또 하나의 미세한 상처를 더하는 것입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 흉부 압박감이나 호흡 곤란을 느낄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혈관 막힘이 이미 70% 또는 80%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연구하는 동안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5년 동안 1,200명의 환자를 연구했습니다. 매일 같은 1시간 범위 내에서 식사하고 매일 밤 같은 시간에 30분 이내에 잠자리에 든 사람들은 불규칙한 일정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심혈관 사건이 60% 적었습니다. 같은 식단, 같은 운동, 같은 약물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시간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24시간 규칙을 개발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은 완벽한 음식을 먹거나 매일 몇 시간씩 운동하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예측 가능성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몸이 제대로 준비하고 보호하고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자고 움직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의 시간대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깨어날지 아니면 재앙적인 사건에 하루 더 가까워질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산의료원의 심장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수년 동안 저는 불안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주요 심장 사건을 겪은 환자들이 저에게 그들의 저녁 시간에 대해 말해주곤 했습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항상 같았습니다. 자정 또는 그 이후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1시라고 말했습니다. 몇몇은 새벽 2시나 3시까지 깨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두렵게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60대와 70대 분들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잠을 이루지 못해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야간 근무를 하는 수리팀이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의 심혈관계는 가장 집중적인 치유 과정을 거칩니다. 하루 종일 축적된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특수 효소가 분비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압이 자연스럽게 10에서 20% 떨어져 동맥벽이 지속적인 압력에서 회복할 기회를 갖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져 심장 근육의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복구 과정은 깊은 수면 상태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보거나 심야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깨어 있으면 몸은 이 치유 연쇄 반응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혈압은 높게 유지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동맥벽은 완화 없이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유지 보수 없이 하루 24시간 기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무언가가 고장 날 것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 답답함을 느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동맥 경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일일 일정을 검토했을 때 저는 그녀가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새벽 1시까지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나이에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오후 10시 이후에 깨어있는 매일 밤마다 그날의 손상을 치유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상이 축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씨에게 엄격한 수면 일정을 정해주었습니다. 매일 밤 오후 10시까지 소등, 예외는 없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오후 10시에는 피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곤함이 요점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치유가 요점입니다. 3개월 이내에 그녀의 추적 검사에서 동맥 유연성에 측정 가능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85%의 사람들이 수면 시간 전 몇 시간 동안 하는 치명적인 실수도 피해야 합니다. 오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몸은 복구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소화계가 느려집니다. 신진대사가 변화합니다. 신경계가 휴식을 준비합니다. 오후 7시 이후에 많은 양의 식사를 하면 몸이 심혈관 복구해서 소화로 에너지를 돌리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한국의 가정들은 종종 늦게 저녁을 먹습니다. 특히 모두가 퇴근할 때 오후 8시나 9시에 먹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배가 부른 채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들의 몸은 밤새 동맥 손상을 복구하는 대신 음식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수년과 수십 년 동안 이 단 하나의 습관이 심장 질환의 조건을 만듭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간대를 위한 정확한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식사를 멈추십시오. 오후 6시 이후에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매우 가볍게 드십시오. 작은 과일 조각, 찐 채소 몇 잎, 상당한 소화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런 다음 오후 9시에 수면 준비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집의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휴대전화, 텔레비전, 컴퓨터를 끄십시오. 이러한 기기의 청색광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몸이 복구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후 10시에는 불을 끈 채로 침대에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지 마십시오.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어둠과 고요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심장을 보호하는 치유 효소를 활성화하려면 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밤 이 방법을 따르면 심혈관계에 일주일에 21시간의 집중과 회복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1년이면 얼른 차삼 50시간입니다. 수년간 축적된 손상을 되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텔레비전 시청 3시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여실 시에 잠자리에 드시겠습니까? 당신의 심장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허락을 주십시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다음 부분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내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지 아니면 잠자는 동안 몸이 계속 스스로를 파괴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했을 때 제 환자들을 살려낸 정확한 시간별 방법입니다. 24시간 법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합니다. 당신의 몸은 수천 년 동안 세포에 프로그래밍된 정확한 시간 주기로 작동합니다. 잘못된 시간에 먹고 자고 움직이면 말 그대로 자신의 생물학적 리듬과 싸우는 것입니다. 쓰나미를 거슬러 수영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3가지 중요한 시간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심혈관계가 스스로 치유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는 정확한 시간대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급증하여 깨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85%의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급증이 즉시 침대에서 뛰어나와 운동을 시작하거나 서둘러 아침 식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에는 혈액이 더 걸쭉합니다. 동맥벽은 밤새 단식 상태로 인해 뻣뻣합니다. 혈압은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갑자기 격렬한 활동을 시작하거나 과식을 하면 바로 이 순간 동맥벽에 미세한 찢어짐을 만들게 됩니다. 저는 아침 운동 중에 쓰러진 수십 명의 환자들을 응급 수술했습니다. 손상은 항상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취약한 아침 시간대에 발생한 동맥 내막의 찢어짐입니다.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어난 후 첫 30분 동안은 부드러운 움직임만 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스트레칭 하십시오.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신체에 충격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계를 점진적으로 깨우고 자연스럽게 혈액을 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나서야 일어나서 매우 가벼운 걷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달리기는 안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버스를 타려고 서두르는 것도 안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십시오.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이것이 황금 회복 시간입니다. 이 4시간 동안 몸은 실제로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보호 효소를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 효소들은 올바른 재료를 제공할 때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부서진 벽을 고치려는데 누군가 모래만 주고 시멘트는 주지 않으면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새로운 건강한 세포의 구성 요소를 형성하는 특정 아미노산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의 환자들에게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저녁이 아닙니다. 늦은 점심도 아닙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는 고품질 단백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소 25수그램입니다. 이것은 대략 계란 3개와 손바닥 크기의 생선구이에 들어있는 양입니다. 또는 식물성 식품을 선호한다면 콩과 함께 두부 한 모입니다. 이것을 유황 화합물이 함유된 채소와 결합하십시오. 마늘, 양파, 양배추입니다. 이것들은 제가 언급한 복구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이 정확한 영양소 타이밍 없이는 회복 시간대가 닫히고 아침에 손상은 치유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날마다 이 작은 상처들이 축적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막힘이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오후 8시에 열리고 자정에 닫힙니다. 이 4시간 동안 몸은 깊은 복구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하지만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때만 그렇습니다. 제가 치료한 중증 심혈관 질환 환자는 모두 이 시간대를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소화계가 쉬어야 합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고 낮 동안 축적된 염증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늦게 식사를 하면, 특히 무겁거나 간식을 먹으면 모든 혈류를 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간은 청소 작업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그 염증 화학물질들은 밤새 혈류에 남아서 잠자는 동안 천천히 동맥벽을 부식시킵니다.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위험할 정도로 높은 염증 지표를 가지고 제게 왔습니다. 영상 검사에서 그의 동맥벽은 사포처럼 보였습니다. 거칠고 손상되어 혈전이 형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맹세했습니다. 운동도 했습니다. 약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는 몇 시에 하십니까? 그는 오후 10시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오후 11시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오후 7시까지 모든 식사를 마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요. 3개월 이내에 그의 염증 지표는 40% 감소했습니다. 동맥벽이 매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유전자, 다른 타이밍입니다. 이것이 24시간 법칙의 힘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24시간 법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정확한 시간별 일정입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20년을 보냈고 회복하는 환자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차이는 이 정확한 타이밍에 달려 있다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의학적 치료가 아닙니다. 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시계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3가지 중요한 시간대에 작동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동맥에 미세한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이 시간대를 올바르게 지키면 잠자는 동안 몸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그만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몸이 깨어나고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85%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화장실에 가고 운동하고 아침을 거르고 커피만 마십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일어난 후 너무 빨리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미세한 상처들, 바로 지금 동맥벽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는 시간보다 20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알람이 울리면 침대에서 뛰어나오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나 앉으세요. 10까지 세세요. 그런 다음 전날 밤 준비해서 침대 옆 탁자에 두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시세요.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차가운 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은 혈액을 부드럽게 제수화시켜 끈적임을 줄이고 위험한 혈전 형성을 방지합니다. 그런 다음 그제야 천천히 일어나서 아침 일과를 시작하세요.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최소 20g을 드셔야 합니다. 계란 2개 또는 구운 생선 작은 조각 또는 두부 반 모입니다. 이 단백질은 즉시 간에서 보호효소 생성을 촉진하여 앞으로 8시간 동안 동맥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급성 심장 사건이 발생하기에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너지 저하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떨어집니다.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막힘이 치명적인 막힘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씨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무실에서 오후 3시 15분에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로 열어보았을 때 동맥의 손상 경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매일 오후 정확히 이 시간에 그분의 몸이 도움을 요청해 쟀는데 무시하신 것입니다. 생존하셨지만 심장 기능의 40%를 잃으셨습니다. 이 시간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드셔야 합니다. 큰 식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복합 탄수화물을 소량만 드세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고구마 반 개, 또는 아보카도 반 개와 함께 통곡물 빵 한 조각. 이것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험한 호르몬 급증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그냥 움직임입니다. 10분간 천천히 걸으세요. 이것은 취약한 오후 시간 동안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유지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시간대는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것은 황금 회복 시간입니다. 몸은 밤새 스스로 치유하려고 하지만 올바른 조건을 제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멈추세요. 밤 10시에 주무시면 마지막 음식 섭취는 오후 7시여야 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늦게 드시면 몸은 밤새 회복되신 소화에 모든 에너지를 씁니다. 그 미세한 상처는 열린 채로 남습니다. 염증이 계속됩니다. 손상이 축적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더 마시세요. 그런 다음 이 간단한 호흡 운동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시세요. 넷을 세며 참으세요. 입으로 6을 세며 내쉬세요. 이것을 10번 하세요. 이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 동맥이 밤새 치유되는데 필요한 평온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3가지 시간대를 매일 정확히 따르면 심혈관계의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치유의 선물, 생명의 선물입니다. 이제 제 전체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에 도달했습니다. 건강하게 일어나느냐, 손상된 채로 일어나느냐를 결정하는 하나의 시간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며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이것을 모르고 파괴하고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시간 동안 심혈관계는 제가 세포 정리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합니다. 동맥벽은 하루 종일 축적된 미세한 손상을 복구하는 특수 효소를 분비합니다. 심장이 뛸 때마다 혈액이 혈관을 통해 흐를 때마다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회복 시간대를 방해하면 이 상처들이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축적됩니다. 염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20년에서 30년에 걸쳐 여러분을 죽이는 막힘으로 변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 기록을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 중요한 시간 동안 진정한 회복 모드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세포시계는 완전히 교란되었습니다. 그리고 손상은 조용히 쌓여 해마다 심장이 단순히 포기하는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결코 잊지 못할 환자에게 일어난 일을 들어보세요. 박 씨는 68세로 강남에 사셨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에 심한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응급 시술을 시행하여 생명을 구했지만 간신이었습니다. 그분의 일상을 조사했을 때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박 씨는 밤 9시 30분에 가장 많이 드셨습니다. 고객들과의 큰 저녁 식사, 무거운 음식, 진한 소스. 그런 다음 11시쯤 주무셨습니다. 그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동맥벽이 스스로를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 시간에 그의 몸의 모든 에너지는 음식을 소화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복 효소는 전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염증 지표는 밤새도록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밤마다 말입니다. 동맥의 미세한 손상은 결코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계속 쌓여서 결국 주요 관상동맥의 90% 막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저녁을 늦게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치유 과정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 시간대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 10시에 위가 비어 있고 몸이 휴식 상태에 있으면 부교감 신경계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이것이 치유 모드입니다. 심박수가 떨어집니다. 혈압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맥 내벽의 내피세포가 보호 단백질을 분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들은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불리며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받은 손상을 메워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활성화됩니다. 첫째, 음식 소화가 없어야 합니다. 마지막 식사는 밤 10시 최소 3시간 전에 끝나야 합니다. 즉, 마지막 음식 섭취는 늦어도 저녁 7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둘째, 낮은 코르티솔 수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극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극적인 텔레비전도 안 됩니다. 말다툼도 안 됩니다. 밝은 조명도 안 됩니다. 셋째, 안정적인 혈당. 저녁에 단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먹었다면 인슐린이 여전히 높은 상태이고 몸은 회복 모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봅니다. 환자들이 고혈압, 동맥 경직의 초기 징후, 높은 염증 지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십니까? 거의 항상 답은 밤 8시나 9시입니다. 때로는 더 늦게도 먹습니다. 그들은 늦게까지 일합니다. 바쁩니다. 집에 돌아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 씨의 생명을 구했고 이제 수백 명의 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30분까지 마지막 식사를 끝내십시오.
7시가 아닙니다. 7시 30분도 아닙니다. 6시 3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밤 10시에 회복 시간대가 시작되기 전에 완전히 3시간 반의 여유가 생깁니다. 저녁 시간 동안에는 맹물이나 설탕 없는 허브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우유도 안 됩니다. 오직 물만입니다. 그런 다음 9시 30분에 휴식 루틴을 시작하십시오. 집에 조명을 어둡게 하십시오.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10분 동안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이것은 몸의 회복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밤 10시까지는 침대에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어야 합니다. 아직 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쉬면 됩니다. 몸이 치유 모드로 전환되도록 허용하면 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정확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문제를 이해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지만 정확한 순서를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환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24시간 법칙은 복잡하지 않지만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백만 년에 걸쳐 다듬어진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것에 맞추면 치유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에 맞서 싸우면 매일 손상이 축적되어 갑자기, 재앙적으로 여러분의 시스템이 고장납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남의 박씨, 칼슘 점수가 7개월 만에 40% 감소한 68세 남성을 구한 것과 같은 프레임워크입니다. 이것은 인천의 최 씨가 동맥 염증 지표를 되돌리기 위해 따른 방법입니다. 이것을 적으십시오. 첫째, 식사 시간대. 8시간 동안 모든 음식을 섭취해야 하며 그 시간은 수면 최소 4시간 전에 끝나야 합니다. 왜 이 특정 시간일까요?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몸은 모든 에너지를 세포 회복으로 전환합니다. 여전히 음식을 소화하고 있다면 그 회복 메커니즘은 완전히 멈춥니다. 낮 동안 축적된 동맥벽의 미세한 손상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것들은 염증이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침착물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밤마다 조용히 막힘이 형성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 7시에 저녁을 먹고 밤 11시에 잠을 잡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지막 음식 섭취는 늦어도 오후 6시 이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극단적으로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가족이 함께 더 늦게 식사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무엇이 걸려 있는지 이해하십시오. 지연하는 매 시간마다 몸의 회복 주기가 뒤로 밀립니다. 동맥은 1시간 더 취약한 상태로 남습니다. 둘째, 아침 위험구역. 일어나는 순간부터 오전 10시까지 혈액은 가장 진합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혈압은 하루 중 어느 때보다 높게 치솟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심장마비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 4시간 동안 격렬한 신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도 안 됩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안 됩니다. 눈을 치우는 것도 안 됩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이 규칙을 무시한 14명의 환자에게 응급수술을 했습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쓰러졌습니다. 대신 이 아침 시간에는 부드러운 움직임만 하십시오. 천천히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심호흡 운동.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2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혈액을 희석시키고 심장의 부담을 줄입니다. 셋째, 황금 회복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 사이에 몸은 가장 높은 농도의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이것들이 주요 치유 화학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한 어둠과 깊은 수면에서만 활성화됩니다. 심지어 작은 양의 빛도 휴대전화나 야간 등은 생산량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침실은 완전히 어두워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다른 방에 두어야 합니다. 늦어도 밤 10시까지는 잠들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침대에 누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수분 섭취 시간입니다. 하루에 물 8잔이 필요하지만 언제 마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즉시 물 한 잔을 마십시오. 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십시오. 식사 중에는 절대 많은 양을 마시지 마십시오. 소화 효소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수면 2시간 전에는 모든 수분 섭취를 중단하여 야간에 깨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운동 규칙입니다. 매일 30분의 적당한 활동이 필요하지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천이 최고조에 달하고 관절이 가장 부드러우며 심혈관계가 가장 튼튼한 때입니다. 이 시간에 운동하면 심장이 강화됩니다. 이른 아침에 똑같은 운동을 하면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 이내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2주 이내에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4주 이내에 혈압을 측정하면 낮아지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3개월 이내에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해야 합니다. 대충 맞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대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명절 이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마지막 식사가 오후 6시까지 끝나도록 준비하십시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십시오. 지금 댓글에 입력하십시오. 내일부터 24시간 규칙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통제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 누군가는 지금 빌린 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구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움 없이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더 많은 세월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김 박사의 24시간 규칙을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3가지 중요한 시간대 중 어느 것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